최근 롯데그룹이 채용을 시작했죠. 이번 채용에 식품, 관광, 서비스, 화학, 금융 총 5개 부문으로 나누어져 채용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 채용 공고는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나 롯데가 어려운 상황인지를 시사하는데요. 작년에 총 5개 부문에서 총 32개의 기업이 채용을 열었던 것과 달리 올해 상반기 채용은 유통부문, 건설, 제조부문은 아예 채용에서 빼버렸고 각 부문별로도 채용하는 계열사의 수도 확 줄었어요. 가뜩이나 바늘구멍인 취업 경쟁에서 이번 롯데그룹의 채용 상반기 공고는 얼마나 채용 시장이 얼어붙었는지를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 중 롯데케미칼은 경영지원, 영업, 생산관리, 생산지원, 연구개발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부문에서 채용을 하며 다른 계열사와는 전혀 다른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눈물이 앞을 가리던 석화기업이 2021년도 올해부터 다시 부활을 예고하며 롯데케미칼 역시 다른 계열사와는 다르게 적극적인 채용을 진행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 롯데그룹 채용에서 롯데케미칼의 TO가 다른 계열사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롯데케미칼은 그래도 이번 롯데 채용에서 취업준비생에 더 많은 자리를 열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최종 합격을 기원하면서 준비한 이야기 바로 롯데케미칼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회사 소개부터 하고 갈게요. 롯데케미칼은 2020년 기준 연매출 12조 2230억 원, 영업이익 3569억 원, 당기순이익은 1753억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LG화학, SK이노베이션과 함께 손꼽히는 우리나라 대표 3대 석유화학 기업입니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과 함께 석화 사업을 하지만 각 회사마다 주력으로 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요. 롯데케미칼의 경우 매출 비중으로 살펴봤을 때 폴리머가 62.4%, 모노머가 24.8%, 기초유분이 17.8%로 주로 폴리머에서 대부분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취업준비생분들이 폴리머, 모노머, 기초유분 이것을 제대로 알기가 쉽지 않죠? 특히 경영지원이나 영업에 지원하실 우리 인문, 상경 취업준비생분들에게는 더욱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같이 이해하기 위해 우선 석유화학에 대해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석유화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석유화학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에틸렌을 알아야 합니다. 흔히 우리 삶에서 볼 수 있는 휘발유, 디젤, 등유 이런 석유 제품들은 원유를 끓여 끓는 점마다 각 제품을 분리시켜 얻는 분별 증류 기법을 통해서 얻는데요. 이 분별 증류를 통해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흔히 아는 제품 말고도 에틸렌을 얻을 수 있는 나프타 역시 얻을 수도 있어요. 분별 증류를 통해서 얻어지는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제품인데요. 분별 증류를 통해 원유에서 나프타를 얻고 나면 나프타를 열분해해서 석유화학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에틸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만든 에틸렌은 여러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기초 원료가 되는데요. 에틸렌은 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 등 오늘날의 석화기업에서 다양한 물질을 만드는 씨앗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석유화학의 쌀 에틸렌을 이용해 주력 화학 제품들을 생산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에틸렌이 어떤 화학 제품으로 변화하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면 주요 생산 품목 폴리머에 속하는 에틸렌 계열에는 저밀도 폴리에틸렌,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삶에 쓰이는 대표적인 상품들로 예시를 들어드리면 저밀도 폴리에틸렌의 경우 투명성이 우수하고 인체에 무해해서 주로 식품 포장용 램이나 비닐봉지부터 비닐하우스나 비닐커버 등 농업 분야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사용되고요. 고밀도 폴리에틸렌은 반투명하고 밀도가 높아 단단하기 때문에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파이프나 각종 용기, 장난감을 만드는 데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프로필렌 역시 나프타를 분해해 만드는데요. 폴리프로필렌은 비중이 1보다 작은 0.9로 물에 뜰 수 있어 범용 플라스틱 중 가장 가볍고 다양한 모양으로 성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특히 자동차 내장재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경량화를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의 목적에 가장 좋죠. 이 밖에 롯데케미칼의 매출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모노머는 스티로폼 제조에 쓰이는 폴리스티렌, 주로 합성고무에 사용되는 부타티엔을 18%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초유분은 폴리머에 설명드린 에틸렌과 프로필렌, 벤젠, 톨루엔과 같은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생산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롯데케미칼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식품 포장용 랩이나 장난감부터 자동차 내장재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석유화학 산업이 우리 삶에 얼마나 친숙한지 알 수 있죠. 우리 몸의 70%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의 70%는 석유화학 제품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자, 이렇게 산업 전반적으로 석유화학 제품들이 안 쓰일 곳이 없으니 석유화학 산업이 잘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잘 되고는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 매출은 15조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영업이익은 18%, 12%. 2017년에는 영업이익만 약 3조가량을 챙겨가기도 하는 황금기를 맞이했으니까요. 롯데케미칼이 이렇게 실적이 좋을 수 있었던 이유는 2015년까지만 해도 100달러 선을 유지하던 유가가 2017년도 50달러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에틸렌의 원료인 나프타의 가격이 안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스프레드가 상승하며 당연히 롯데케미칼의 수익선이 개선되었죠. 게다가 당시 석유업계 1위 기업인 독일 바스프의 폭발 사고로 에틸렌 시장 전체의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 수익을 고스란히 롯데케미칼이 잇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전성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2017년도 영업이익 3조를 찍은 롯데케미칼이지만 2018년도 영업이익이 갑자기 2조로 1조가 빠지더니 2019년에는 영업이익이 1조로 2017년에 비해 3분의 1 토막이 나고 2020년 영업이익은 무려 3,569억 원, 2017년과 비교하면 3년 만에 10분의 1 토막이 나고 맙니다. 이렇게 롯데케미칼의 실적이 안 좋아진 이유는 아무래도 석화산업의 고질적인 단점인 국제유가의 실적이 너무 탄력적이라는 점인데요. 제품 소개에도 말씀드렸듯이 롯데케미칼은 에틸렌 계열의 위주의 범용 제품 생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국제유가의 변동성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실제로 롯데케미칼이 부진을 면치 못한 2018년까지의 유가 흐름을 살펴보면 2015년까지만 해도 하락세를 유지하던 유가가 2018년의 기준으로 다시 상승세에 접어들면서 나프타 등의 원료 가격이 상승하고 맙니다. 게다가 정유업계까지 석유화학 산업에 뛰어들면서 석화 제품의 공급이 증가해 가격 경쟁까지 치열해지고 말이죠. 이 상황을 정리하면 유가 상승으로 제품 원가는 올라가는 마당에 경쟁자까지 늘어나니 안 그래도 없는 마진이 더욱 하락하는 치킨 게임의 상황에 빠지고 만 것이죠. 게다가 2020년 초에는 대상공장 폭발 사고까지 일어나면서 참 안 그래도 가슴 아픈 롯데케미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일도 있었죠. 결국 2020년 1분기에는 8년 만에 분기 적자로 전환되었고 실적 역시 2020년 매출 12조로 전년 대비 19%가 빠지고 영업이익이 3천억 수준까지 떨어지고 마는 상황을 맞이하고 말죠. 이렇게만 본다면 롯데가 마주한 상황이 마냥 외부적인 환경 요인만 있는 것 같지만 정말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에게도 분명 이 같은 위기를 헤쳐나갈 기회가 있었어요. 환경적인 요인 이외에도 롯데케미칼의 침체를 부추긴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사업 다각화를 좌시했다는 겁니다. 들쑥날쑥한 유가로 석화산업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차세대의 신동력으로 배터리 산업이 떠오릅니다. 이에 경쟁사인 LG화학, SK이노베이션은 잽싸게 석화뿐만 아니라 배터리 산업에 집중 투자하며 사업 다각화를 실시하죠. 하지만 여기에서 롯데의 크나큰 실수가 벌어지는데요. 다른 경쟁자들이 다 배터리로 사업 다각화를 시도할 때 롯데케미칼은 오히려 영위하던 기초화학 소재에 더 집중을 합니다. 일명 한우물 파기 전략을 시도하는데요. 경쟁사가 배터리로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롯데는 오히려 기초화학 소재에 올인을 하죠. 하지만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롯데가 기초화학 소재에 집중선을 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에틸렌 마진이 급락을 하면서 롯데케미칼이 집중하기로 했던 에틸렌을 생산할수록 적자를 보기 시작합니다. 당시 동북아 지역의 2019년 1분기 평균 531달러였던 에틸렌 스프레드가 1년이 지나고 2020년 초 톤당 181달러까지 떨어지는 사태를 맞이하고 마는데요. 이는 불과 롯데가 기초화학 소재로 올인한 지 1년도 안 돼서 가격이 3분의 1 수준으로 급락을 하게 된 것이죠.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셰일 굴기로 시작된 미국의 저렴한 에틸렌이 대거 아시아로 유입되면서 에틸렌 스프레드가 톤당 가격이 급락하고 말죠. 결국 250에서 300달러 수준인 손익분기점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당연히 롯데케미칼의 실적은 급락하고 맙니다. 물론 이 와중에 롯데케미칼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에요. 롯데케미칼도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회사가 망하겠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부랴부랴 LG, SK처럼 배터리 회사 인수를 시도합니다. 당시 전기차 관련 기업 히타치케미칼과 두산솔루스가 매물로 나와서 롯데도 이때다 싶어서 원래는 이 두 기업을 인수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M&A 경쟁에서 배터리 양극재를 만드는 히타치케미칼은 휴아덴코에 패하고 두산솔루스는 또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일부 지분만 투자하는데 그치고 말죠. 그래서 원래 이 같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면 롯데케미칼 역시 다른 계열사처럼 채용을 축소하거나 아예 안 뽑는 것이 정상이었어요. 지금 영업이익이 10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사람 뽑을 겨를이 어딨어요. 긴축 재정을 해도 모자랄 판에. 하지만 정말 거짓말처럼 2020년 1분기부터 에틸렌 가격과 스프레드가 쭉쭉 오르기 시작하더니 에틸렌 가격이 2020년 3월 이후 1000달러를 안착하며 눈물이 앞을 가리던 롯데가 다시금 떠오를 기회를 찾았습니다. 해무 속에 망망대해를 항해하던 롯데케미칼이 드디어 한 줄기 빛을 보며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대체 에틸렌 가격이 왜 오르나 봤더니 우선 에틸렌을 생산할 때마다 적자가 나는 우리나라 LG화학 등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에틸렌 생산을 감산하면서 공급이 줄어들었고 미국 최대 에너지주인 텍사스가 100년 만에 올 법한 유례없는 북극발 한파에 역외물란 유입 감소라는 대외 요인까지 겹치면서 에틸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거죠. 현재 에틸렌 스프레드 흐름을 그대로 이어간다면 2021년에는 영업이익 1조 클럽으로 다시 재반등에 성공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으며 롯데케미칼은 지금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롯데케미칼의 최대 단점은 이 같은 에틸렌 계열 위주의 범용 제품 생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국제유가의 변동성에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즉 사업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는 또다시 이런 유가 변동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최근 롯데는 그룹 자체적으로 화학부문 롯데케미칼을 중심으로 친환경 사업에 5조 2천억 원 규모를 투자하는 것으로 밝히면서 친환경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데요. 친환경 산업 강화, 자원 선순화,
기후위기 대응, 그린 생태계 조성 등 4대 핵심 과제에 5조 2천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 계획을 선언합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사업 강화를 목표로 화학비윤의 각 회사의 친환경 매출을 2030년까지 약 6조 원의 규모로 성장시키는 전략을 내세우며 친환경 부문을 통해 사업 다각화 및 매출 증대를 시대하고 있어요. 게다가 석화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완성품은 아니더라도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분리막의 소재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연 4,000톤, 매출 100억 원이지만 설비 보완을 통해 2025년까지 10만 톤, 2천억 원으로 대폭 확장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며 지금 롯데의 황골 탈퇴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기초 화학 소재 한 우물을 왔던 롯데가 드디어 에틸렌 가격 상승과 더불어 스프레드 상승이 예측이 되면서 때 아닌 횡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소재 시장에도 진출을 하면서 그동안 너무 오롯이 한 우물만 봤던 에틸렌 반 리스크를 분산시키면서 이제는 조금 다른 모습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견조한 실적으로 다시 영업이익 1조 클럽을 재탈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시금 떠오를 원조 석화 기업 롯데케미칼에서 취준생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콘텐츠와 취업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훌륭한 기업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갈게요. 안녕.